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흐릿한 시력으로 고민을 했다고 하더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문하면서 물건들을 하나 대신 여러 개로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눈동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그때야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고민에 대해 무감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즉시 유명한 병원에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약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수술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대학병원을 몇 차례 외래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형이 있는데 그도 지방에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에 살지만 4월에는 서울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물러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 집에 방문하는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싫어합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최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나를 보면 자꾸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아들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불편한 일들을 많이 준비해서 어머니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그의 친구들과 목요일에 그의 집에서 모임을 계획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병원 예약도 이미 되어 있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른 장소나 다른 날짜에 모임을 가질 수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 더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시어머니가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서 좀 답답했다. 저녁에 일하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내일 당신 어머니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만 내일 친구들을 집에서 맞이한다고 했어요. 날짜를 바꾸거나 다른 곳에서 모이게 하는 것을 부탁했는데 아직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끔 우리 집에 오시는데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남편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우리 집을 자랑하고 싶다고 했어. 그녀는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난 내 남편이 내가 불편한 걸 걱정하기보다는 어머니의 기분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슬펐지만 내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우리 집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했다. 넘어가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 난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다. 점심때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와서 시끄럽게 수다를 떨며 점심과 디저트를 먹었다. 내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편한 톤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집에 가자고 계속 말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방에서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존재를 간단히 알고는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비록 시어머니와 내 어머니가 친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는 적어도 내 어머니를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난 시어머니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을 모르는 내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모임이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방에서 식사하라며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방에서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임에 집중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곤란한 일을 시켰고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료로 숙박을 하러 왔을 때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일하러 갔다 돌아온 때 나의 어머니는 지역을 잘 모르고 시력도 좋지 않아서 오래 걸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비꼬며 대우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비판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장모님이 오셔서 좀 자고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때요?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공개적으로 우리 모녀 편을 들어주니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떼쓰는 애처럼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 좀 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한 소리 들을 일이니 장모님이 와 있으면 내가 퇴근하고 신경 쓸 일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도 배려해달라고 한 건데 엄마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엉엉 우니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서 모시고 나갔어요. 저는 속으로 왜 저러시는지 한숨만 쉬었어요. 일단은 그날 하루를 실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한두 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폭발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친정엄마의 눈 수술을 하기 일주일 전이었고 저는 엄마에게 일주일 먼저 올라오시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수술 전날이나 당일에 올라와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되면 낯선 환경이라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편히 계실 수 있게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못 오시게 원천 봉쇄를 시켰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일주일 뒤에 수술하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올라와 계실 거예요. 전에 남편 말대로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두 분이 만나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만나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핑계를 대봤자 통화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전에 남편에게 한 말 때문인지 그냥 삐죽거리고 결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를 맞아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평일에 올라오시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먼저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에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엄마를 맞이하고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쉬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니 갑작스럽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야 하는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서 남편이 자고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한다며 엄마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택시를 타고 올라오셨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를 나눈 채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시나요? 그리고 와서 시끄럽게 벨 누르고 대화를 하시니 제 아들 다 아시면 문 열어주시면 됩니다. 제 아들 쉬지도 못하게 만드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꺼져 있어요. 남편이 약을 먹고 아프다고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대체 뭔가요? 우리 엄마를 밖에 세워두고 무슨 심보인가요? 우리 집이 복도식 아파트이고 복도에 창문이 없어서 친정엄마가 오더라도 거기서 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태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기 힘들어서 회사에 반차를 써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손 부채질을 하면서 현관 옆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카페에 들어가 있으시냐고 물어보았는데 왜 여기에서 쭈그려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회사 쉬고 나온 거라고 하셔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고 일단 질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막 눌렀는데 엄마 말처럼 비밀번호가 틀렸다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2번 시도해보았지만 안에 있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을 확신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문을 열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말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오라고 하셨지만 너무 화가 나서 단판을 씻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문을 열지 마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요? 아들이 아프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는 줄 아시나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신세 지는 건 시어머니이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당장 문을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경험 없이 멋대로만 그러시나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부숴버릴 듯이 강하게 내리치니까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나와서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꾸 우리 아들 방해하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래도 소리를 치시면서 제 시어머니를 후들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드디어 화가 나신 모양이어서 가지고 온 짐들을 시어머니에게다 던지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 여편이 아이에게 손을 올렸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세요.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엄마를 내행볕에 세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잠을 자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쥐어뜯은 건 안 보셨나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생했어요. 남편은 엄마를 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엄마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시어머니랑 나쁜 사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었어요. 엄마 속상하게 왜 이러니? 엄마 표는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호텔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비싸긴 하지만 엄마를 모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예약한 호텔에서 좀 쉬었지만 여전히 화가 난 엄마는 제게 어떤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제 결혼 전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오빠가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에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쳤고 우리 오빠가 대신 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엄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엄마를 걱정해서 말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신경 써서 자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어요. 엄마, 제가 이해 못했던 게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오빠가 착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죄를 대신 받겠다는 것은 옳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오빠를 꾸짖었지만 오빠의 고집을 꺾지 못해 대신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속이 애플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위로하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오빠도 엄마와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진행되는 동안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엄마의 눈 수술은 다행히 잘 되어서 회복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남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엄마와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경찰 신고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물어봤고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벌받은 일이라 불만을 표현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최근에 제조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은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경찰 신고를 취소해주세요. 결국 남편은 처벌을 받고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대방의 본성을 잘 알아보고 만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연애든 결혼이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 남편과의 인연은 끝났으니 이제는 제 인생에 집중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